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추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 이 호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호칭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 어떤 호칭이 맞을까요? 이 시간에는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올바른 호칭, 올바른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법은 처음으로 1981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장애인 복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호칭을 하기를 장애자라고 호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장애자의 그 호칭을 인용을 해서 장애자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호칭을 많이 사용을 했죠. 예를 들어서 뭐 전룩발이라든지 기모걸이라든지 벙어리라든지 맹인이라든지 불구자라든지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폄하하고 학대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다가 1981년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장애자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신장애자 복지법 그 이후에 장애자라고 호칭을 했는데 그 장애자에서 그 자자가 놈자자라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 자자를 빼고 다른 용어를 사용을 하자 해서 1989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장애인 복지법이라는 법 명칭을 변경하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부터 장애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81년도 심신장애자 복지법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자라고 호칭을 했지만 그 이후에 1989년 장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장애인이라는 호칭으로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법상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호칭은 장애인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장애인이라는 그 용어가 좀 친숙한 용어가 아니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이제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사용을 하게 된 호칭이 장애우라는 그 호칭이 있는데요. 장애우에서 우자는 벗우자, 친구 우자죠. 장애인들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장애우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장애우는 친구의 그런 개념이지만 일방적이고 자선적이고 시혜적인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 장애우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지를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02년부터 6년도까지 이제 성남시의회 이제 의원 활동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저를 찾아와서 우리 성남시의 뭐뭐뭐뭐 장애우 학교 또 뭐뭐뭐뭐 장애우 프로그램 뭐 이런 장애우를 사용하는 그런 명칭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용어를 장애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민원을 받고 제가 이제 그와 관련된 그런 부서에다가 조치를 해서 성남시에서는 장애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장애우라는 것은 호칭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서 쓰는 용어이지만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용어가 그리 탐탁지 않은 그런 용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우리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미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장애자라는 용어는 이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애우도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복지법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상에서 쓰는 용어,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애자, 장애우 이런 용어는 절대 사용을 하지 마시고요. 공식적으로 장애인이라는 호칭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호칭해 주시고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애인의 반대말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정상인일까요? 비장애인일까요?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입니다. 제가 종종 이제 그 장애인의 날 행사나 장애인들의 주관하는 그런 행사나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행사장에 가서 이제 정치인들이 또 인사말을 할 때 간혹 가다가 우리 정상인과 장애인, 장애인과 정상인들이 힘을 합쳐서 더불어서 함께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듭시다. 뭐 이렇게 뭐 인사말을 하거나 축사를 하는 경우를 볼 때 참 뜨끔뜨끔합니다. 절대 장애인의 반대말 정상인 아닙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입니다. 여기서 비자는 아닐 비자를 쓰죠. 그래서 비장애인의 의미는 장애인이 아닐 뿐이지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전체 장애인들의 분포에서 우리가 선천성 장애인은 5% 미만입니다. 대부분 95% 이상이 후천성 장애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천성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장애인을 선천성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고요. 후천성 장애인은 태어난 이후에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뭐 재해를 통해서 장애인이 된 분들을 우리가 후천성 장애인이라고 호칭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장애인이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다 라는 호칭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장애인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 호칭이 어떤 호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장애인들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실망을 줄 수 있고 절망을 줄 수도 있는데 이 호칭을 잘 사용을 하면 그 장애인들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배운 것은 이제 장애자도 아니고 장애우도 아니고 장애를 가진 사람의 호칭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고요. 또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 아니고 비장애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칭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만날 때마다 호칭을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드림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